하나, 둘,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강남. 여기는 제가 할 거예요. 네, 제가 할 거예요. 네, 강남 큐벨로 박민기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까지 왔어요, 우리가. 돌다. 안 올라고 그랬는데. 시골 돌다가 서울 중심에 왔네요. 사실 안 올라고 그랬는데 자꾸 댓글에다가 오라고 언제 오냐고 발렛비 내준다고 행군하고 있어가지고 찾아가게 됐는데 박민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원사분들이 보고 계시고 저분은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먼저 회원사에 대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벨로 사이클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강남 압구정동에 있고요. 저희는 일반 매장과 좀 다르게 사이클 아카데미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저희는 성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바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겨울이 안 돼가지고 인상 쓰고 막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좀 약간 하는 거죠. 특이한 일단은 제일 더 웃긴 것은 샵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하에 있고 강남 한복판에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샵이라고 보기에는 틀리고 아카데미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볼 땐. 네, 네. 아카데미가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아카데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차피 샵도 운영해 주셨던 거고 아카데미도 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자전거 샵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샵만 운영했었고, 겨울에만 이벤트성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네. 이제 롤라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병행을 쭉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올해로 9년차 됐어요. 이제 자전거 샵 운영한 지 9년차 네네네. 됐고, 그리고 지금 강남으로 이전한 지는 네.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매장을 조금 평수 큰 걸 찾다 보니까 1층에는 못 하게 되고 이제 뭐 2층이나 지하에서 뭐 찾다 보니까 네. 뭐 임대료나 뭐 강남 좀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하에서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네.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겨울이 좀 더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 이제 밖에서 못 하니까 인도어 트레이닝 많이 하시고 이제 뭐 회원분들 위주로 이제 트레이닝하고 뭐 정비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판매는 일반 샵이랑 똑같이 하는 그렇죠. 거죠. 뭐 온라인 네. 판매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제 뭐 자전거도 똑같이 파시는군요. 네, 팔고 뭐 이제 정비도 하고 다 합니다. 일반 샵에 다 하고 그러면 이제 회원제로 아카데미에서는 많이 움직이시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회원제로 이제 운영하시고 네. 오시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뭐 정비나 뭐 판매나 이런 거는 일반 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네.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샵이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노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반 판매와 일반 네네네네. 트레이드는. 그분들은 어떻게 소개로 오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블로그나 요즘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이제 온라인 이제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운동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이제 자전거 배우시고 어떤 이제 저도 이제 동호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어떤 동기감을 가지고 저를 믿고 구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냥 완성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구입 자전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자전거를 조금 위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되게 많으실 건데 일단은 보시고 비주얼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샵 사장님 누가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오늘 오신다 해갖고 제가 이제 떼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지금 사실상 늦은 시간이에요.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네. 영상을 찍게 됐는데 딴 데서 잠깐 미팅하시고 시간 만들어가지고 오셨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수료가 있으니까 딱 시간을 그래도 맞춰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협회에 들어오신 지 3년, 4년 정도 되셨나요? 4년? 5년? 4년 정도 돼갔습니다. 4년 정도. 되셨구나. 사실은 잘 나가시는데 원래 했던 샵도 되게 잘하셨고 지금도 특화된 서비스로 손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시고 판매를 이뤄내시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저희 협회 왜 들어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협회를 접하게 된 건 네. 이제 뭐 몰랐어요. 저 잘 몰랐는데 무슨 자전거 협회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네. 실력이 좀 있는 샵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 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전거 문화가 네. 조금 아직은 조금 이제 선진국답지 못한 네. 공인이나 뭐 이런 게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네.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게 조금 어려운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피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퀄리티를 올리고 제 어떤 정비나 뭐 트레이닝이나 이런 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응대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의 페이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샵하고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뭐 다른 샵은 얼마인데 우리는 좀 더 비싸다 뭐 이런 게 있고 네. 근데 전국적으로 이런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공인에 대한 그런 체계가 좀 잘 잡혔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좀 선도해서 누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쯤에 이제 협회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거기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그렇구나. 네. 그렇게 어떤 자전거 정비가 아니고 자전거 문화에 있어가지고 우리 협회랑 같이 손잡고 하려고 하는 뜻이 맞아서 가입하시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장들이 모이는 일단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맞아요. 없고 전국의 유일한 단체고 그리고 이제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로드바이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전문가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또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리딩해서 간다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큐벨러 대표님한테 저도 사실은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그간.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회원분들도 맞아요. 겨울마다 여기를 방문했던 피팅 교육을 위해서 방문했던 저희 회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피팅에 대해서도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그렇게 아카데미랑 같이 활성화시켜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피팅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우리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팅은 내가 이제 자전거를 좀 전문적으로 내가 이 확실하게 로드바이크에 어떤 입문을 했다. 네. 잘 타고 싶다. 네. 잘 타고 싶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다르게 타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좀 변질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꼭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어떤 상업적으로 너무 이제 이용하는 샵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저도 이제 약간 많이 당했었고 제가 동호인 시절에 네. 많이 당했었고 설탕일 때. 많이 당했었고 제가 좀 입문했을 때 저 한 맞아요. 자전거 탄 지 한 18년 19년 됐으니까 저도 한 10년은 그냥 순수 동호인 생활을 한 거죠. 그때 저는 이제 많이 당했죠. 이제 그렇죠. 가면은 뭐 사이즈 안 맞다, 뭐 바꿔라,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다 이제 효용이 없었던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건안 건드린 정말 거죠.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이런 샵들이 많았다 보니까 맞아요.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전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나와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시행착오 없이 좀 자전거를 잘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샵을 하면서부터 이제 피팅이랑 트레이닝을 같이 시작했던 건데 네. 그게 저는 이제 피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맞아요. 한 3,000명 이상 했으니까 아, 예, 제가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뭐 노하우나 데이터가 그- 있으시겠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피팅에 있어서는 허준이에요. 나름대로 데이터에 뭐 입각해서 하시고 거의 대부분 이제 아프면 오시니까 그렇죠. 통증 완화에 통증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예.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그죠 동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때 시행착오를 겪고 내 돈을 내서 모든 것을 바꾸고 했지만 그게 허시였다는 걸 깨달은 것 자체가 사실은 등록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피팅이 됐건 아니면 훌륭한 아카데미가 됐건 그리고 어떤 투어로 해가지고 내 동호인들을 정말로 고급 스포츠로 승화시켜주는 부분을 선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배우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고 또 하나 우리 회원들이 우리 협회원들이 아시는 부분 중에서 피팅만 잘한다고 하는 거 외에도 잘하는 것이 또 존재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저희 운영 이사님이세요, 그죠? 올해부터요. 네, 올해부터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이사님이시고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사님이 되게끔 제가 사실 추천을 했거든요. 추천해야 된 것이 그죠? 우리가 소비자를 상대로 수입사를 상대로 되게 힘들어 하는데 선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회원님들까지 배워서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선구자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노력해야죠.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네. 대표님은 재고가 별로 없잖아요. 아, 네. 아예 거의 없죠.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없이. 그래도 아. 자전거를 팔고 뭐 이러면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 다른 방법에 차, 대해서 좀 노하우. 이렇게 차별화된 뭐 그런 거는 네. 저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가 팔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 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샀든 아주 저렴한 자전거를 샀든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바꾸게 됩니다. 아, 거의 대부분은 바꾸게 됩니다. 맞아요. 아무리 비싼 자전거를 사도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소모품이 안 나오게 되고 신형이 나오게 되고 어쨌든 교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한번 판 손님하고 계속 내가 교류를 이어간다면 제가 이제 9년 차니까 네. 그걸 거쳐간 사람들이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아, 네. 세대 교체 된다는 얘기? 그 사람이 다음 자전거를 아. 저한테 구매할 수 있게끔 자전거가 세대 교체 된다. 자전거가 이제 그러니까 바뀐다는 얘기죠.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변하진 않지만 네. 네. 뭐 이제 저랑 또 안 맞아서 헤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그렇죠. 사귀는 그건, 분들도 네. 있지만 네, 네. 저랑 이제 잘 맞는 분들은 2, 3년에 한 번씩 저한테 다시 오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물건을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추천을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스펙에 어떤 커스텀을 해주고 또 멋있게 만들어주고 우리 회원들이 생각할 때 재고 없이 장사한다는 거는 희망사항이고 상상의 일이에요. 얘긴즉 제품을 다양하게 놓고 소비자가 왔을 때 몇 가지를 초이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판다는 거를 사실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해마다 이제 신상품이 나오니까 어떤 뭐 휠이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그 해에 유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건데 이제 동호인의 마음으로 좀 접근하는 거죠. 네. 아, 이거는 정말 성능이 너무 좋아. 아니면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 이런 신제품을 빨리 캐치해서 그 제품을 제가 좀 주력을 하는 거죠. 어쨌든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초도가 있으니까. 아, 미리미리 선정을 네,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를 다 내가 취급할 수는 없고 네. 제가 선택한 브랜드가 시장 트렌드하고 잘 맞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을 좀 보는 안목도 좀 그렇죠. 필요하긴 필요하죠.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해마다 신제품을 보고 라인업을 보고 아 올해는 이 제품이 정말 너무 잘 나왔다. 나 이 제품에 내가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저를 믿고 저한테 구매하시던 손님들은 제가 추천하면 다시 웬만하면 구입을 하시는 거죠. 손님하고 대표님하고의 신의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네네. 두 분이 있어야 아, 그렇죠, 따라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그 사람이 그걸 타고 만족해야 다른 사람이 또 같이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마진 좋다고 팔고 내가 재고 있다고 팔고 이거를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재고를 팔게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럼 그 손님은 실망하고. 그렇죠. 네. 우리 회원님들이 보실 때 되게 반듯하고 깔끔하고 멋지고 또 혹은 그렇게 얘기해서 박보검 닮았다는 얘기도 한 번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뭔가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니까 그만큼 잘하는 것이지만요. 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한때는 아프기도 했어요. 그죠? 네네네.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부분 저 듣고 깜짝 놀랐던 거고 그걸 극복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고 또 하시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치유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뭐 숨길 이유는 없고 저는 이제 암에 걸렸었고 네. 지금 이제 한 2000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발병했으니까 네. 2000년도에 수술하고 20년도에 수술하고 네. 21년도에 두 번째 수술하고 네, 개발했죠. 그해 가을에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그 한 6개월 정도 그 항암 치료 기간이 정말 인생이 힘들었던 기간인데 그때 저는 이제 약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 정도까지요? 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뭘 남길까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네. 고심을 많이 했어요. 뭘 좀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건 괜찮아. 남겨놓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가면 얘네들이 나를 기억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자전거에 좀 미쳤던 사람 아닌데 네. 잘하는 건 또 자전거고. 네, 제일 잘하는 게 자전거고 뭐 할 줄 아는 게 자전거가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준비 중인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자전거 업계에서 또 정말 좋은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샵 사장님들하고 이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는 만들어놨는데 네.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면 어떤 네. 것 어떤 것이 실려야 될까요? 일단 우리 협회 회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자인데 네. 정말 희귀한 물건을 구하고 싶어. 근데 내가 샵을 일일이 다 전화해서 찾아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재고 있는 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물건, 좀 오래된 물건, 근데 찾아보면 다 있거든. 네.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숨겨진 다 있습니다. 숨겨진 짱박거리는 게 다 있습니다. 뭐 우리가 20년 지난 부속도 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40년짜리가 두 개 네. 있어요. 온라인에 없을 뿐이지 매장에는 전국을 다 뒤져도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궁금한 것들, 내가 자전거 타면서 생겼던 정말 궁금증들을 그냥 동호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정말 전문가한테, 프로들한테 이 현업에서 20년 이상씩 이렇게 10년 이상씩 그렇죠. 하신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자전거 이사님 되셨으니까 운영 이사님 되셨으니까 네네.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네. 그런 제안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사할 때 네네. 나오셔가지고 야 이런 게 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네. 네. 그냥 제안을 많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제안에 아이디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한. 근데 이미 그 사이트는 다 많이 개설돼 있어요. 있어도 이제 네, 우리 거기에 이제 살집을 몸집을 키워나갈 수 네, 있는 저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협회 회원사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네. 소비자들한테도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맞아요. 있고, 정말 좋은 정보와 양질의 정보가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가 정말 정직하게 한다. 그리고 공신력 있게 한다는 부분에서 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하죠. 아주 숙제거든요. 중요하죠. 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각각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유튜브라는 게 제일 활성화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 채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다 녹화돼서 그렇게 네네. 이제 공개될 거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자전거 시장 아니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이 유튜브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유튜버들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여기서 했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보았고 그로 인해서 장단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버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 없습니다. 단점 없습니다.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단점 없습니다. 네. 아하. 유튜브 해서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자기 매장을 알리는데 네,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나를 알리는데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영업자인데. 맞아요. 내 PR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다방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버고 블로그고 그죠? 네네. 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요즘엔 대세가 유튜버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잘 활성화돼서 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들하고 협업도 되게 잘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잘 봤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큐별로에 대한 공신력 그걸 이미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회도 공신력을 얻기 위한 좋은 그게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네네. 그때 공신력을 높이기 아, 맞습니다. 위해서 네, 필요한 정보 작업입니다. 순회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 풀리셨어요? 아이고. 이게 두 분이 너무 이제 황병준 이사님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이 전국 순회한다는 거는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큐별로 대표님이 지금 뭐 건강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지 뭐 하는지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의 노하우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전국 샵을 돌았을 때 어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네네네네네. 좋겠어요. 그리고 순회하다 보면 우리 실정에 우리 상권에서는 당신 같은 대표님 같은 어떤 이런 컨셉을 갖추는데 조건이 맞을지에 대한 부분에 문의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좀
특이한 캐릭터라서 저랑 네. 똑같이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도움이 되실지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는 이제 근데- 저만의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근데 저는 할수 있을 것 모든 같아요. 매장이 다 저랑 똑같이 운영하세요 이렇게는 못하게 할 것 같고 네. 뭐 저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장점만 네. 배우시면 되죠. 장점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용감해지셔야 되고 궁금해하시는 거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 또한 정말로 확신을 갖는 것은요. 이게 세상 자전거 시장에서의 이제 스펙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요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를 했으면 물론 수입사 대표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안 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닙니다. 네. 제가 항상 해마다 특정 브랜드 제가 주력하는 브랜드는 그렇죠. 주력 브랜드가 있죠. 항상 탑을 찍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1등 하세요. 네. 한 브랜드는. 그리고 다음 브랜드가 한 1등 하고. 어떤 거 하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집중도 있는 주력을 두기 있으신 거고. 네네. 그리고 회원제를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같은 브랜드에 어차피 동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해가지고. 네네네. 네. 뭐 제가 뭐 재고가 없다고 해서 판매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항상 몇 가지 브랜드는 제가 항상 전국에서 판매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기한급으로 파시니까 그쵸, 무조건 그런 게 기한급이죠. 있겠네요. 대체적으로 네, 거의 네, 기한급. 거의 뭐 그렇게 움직이고 초기한급입니다. 초기한급.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갑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사들은 심한데 사실. 갑질 좀 있지 않습니까? 수입사마다 틀려요. 네, 갑질은. 변덕도 심하고 네,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거에 반하기보다는 깨끗한 음흠. 그런 거래 문화를 좀 만들면 그쵸.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요. 제가 그 기함급, 초기함급의 프레임을 잔뜩 걸어놨는데 이거를 팔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항상 있어요. 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수입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일정량 그 브랜드를 수입을 했는데 이거를 다 풀어내지 못하면이라는 강박감이 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못 견디는 데는 대량 매입하는데 싸게 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능력치가 되면 협회가 그리고 박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기 딱 믿고 어느 정도 할당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경쟁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일단 3기 임원진이 되셨고 이제 3기가 이제 출범해가지고 요번에 1월 20일 날 정기총회까지 개최를 하게 되는데 대표님이 그냥 일반 회원으로서 협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지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3기에서는? 임원진이 아닌 입장에서라도. 뭐 굳이 3기가 아니더라도 네. 협회가 이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네. 일단 공신력을 얻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협회 회원사들의 어떤 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돈 내고 가입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전화가 음. 거기 협회 회원사 매장이 맞나요? 네. 뭐 이런 전화가 하루에 한 통 정도는 와야 아, 네? 그 정도는 와야 이게 뭐 맞아요. 협회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협회를 좀 만들고 싶고 맞아요. 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뭐 노력해야 모두가 돼요. 저희 공인표를 따라하는 시스템이 그게 맞습니다. 그 문화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저희가 표징이 되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단체가 되면 너무 좋죠. 바랄 게 없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저희 이사가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전 큰 힘이 되고요. 또 잘 해주실 거라 믿을 수도 있고 일단은 건강하시다니까 전 그것도 상당히 기분 좋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1월 22일 날 정기총회를 할 때 각각의 이사님 임원들이 또 인사말을 할 거고 지방에 있는 손님들이 아니죠. 같은 가족이죠. 그거를 또 맞이해주고 같이 잔치를 벌일 거긴 한데요. 그때까지 준비 잘 해주시고요. 준비 지금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뒤에서 이사방에서 그죠? 우리 다 같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아름다운 자전거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벨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 강남에 이런 샵도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던 기분 되게 좋아요. 네. 강남에 아닙니다. 재고도 없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뭐 네, 칭찬해 주시면 돼요. 파이팅 하는 걸로 합시다. 네네. 네. 칭찬. 그러면 더 이상- 마무리 지는 거예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파이팅 하는 걸로. 너무 세서 그래요? 약해집니다, 제가. 제가 좀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그럼요. 서로 돕는 아니요, 거죠. 뭐 서로 장단점이 이제 다 장점을 있으니까. 다
서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큐벨로 파이팅으로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큐벨로 하면 파이팅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큐벨로 화이팅! 파이팅!